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절대 권력이란 무엇일까요? 생사 여탈권 아니겠습니까? 마음먹기에 따라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엄청난 권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선의 왕에게 기생하는 자들, 이들 또한 권력의 크기만큼이나 많고 복잡했을 겁니다. 힘의 균형이 팽팽하다는 것은 피비린내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여차하면 상대를 죽이죠. 그 소용돌이 속의 희생양, 사도세자를 이덕일 교수의 관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손아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주문번호, 상담번호 어떻게 알리지? 또 그 광고비는 걱정 마세요. 번호를 따로 알릴 필요 없이 말로 거는 1636 말하는 전화면 해결됩니다. 외우기 힘든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우와, 이렇게 간단할 수가.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네,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하시면 상담원이 연결됩니다. 이제 번호 누르지 말고 말로 거세요. 1636 말하는 전화.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도 변함없이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도세자의 고백이네요. 예, 사도세자의 고백을 한번 좀 듣고 싶어서 이 책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사도세자는 굉장히 그 비운의 왕세자다. 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그죠? 네. 최근에 드라마 사도세자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요새 비밀의 문. 예, 의궤 살인 사건. 예. 사실 저도 예. 사도세자의 평전을 쓰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예. 굉장히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너무 뻥이 심해가지고. 역시 또 예. 3% 넘으면 다큐인가요? 아니 뭐 3%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 3%도 그것도 안 아니고 제가 보니까 거의 한 1% 정도만 진실이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 진실인가요? 예, 뭐 나머지는 완전히 다 뻥인데.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드라마를 보면서 최근에 시청률 1위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드라마 시작하는 순간부터 완전히 1위였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도세자가 네. 사람들에게 정말 그 인기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비운의 인물 억울하게 죽은 사도세자의 한에 대해서 가슴이 깊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구나. 각인된 뭔가가 있나 봐요.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사도세자 나오면 막 히트예요.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명절 때 또 영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영조로 송강호 또 사도세자로 이제
그 지난번 드라마 밀회의 주인공이었던 유아인 뭐 네. 나오는데 아마 1,000만은 뭐 그냥 갈 것 같아요. 아하.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도세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네. 지금 이 비밀의 문 같은 경우도 사도세자가 굉장히 그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인물인데 예. 노회한 영조하고 그들의 그 측근들이 예. 거꾸로 사도세자의 개혁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 한석규 씨가 샥 비웃으면서 세자를 바라보는 눈빛 같은 거 이런 건 예. 아주 대단히 명령기인데 실제로 뭐 그랬느냐. 물론 이제 예. 그 뒤에 예. 이제 그런 측면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도세자가 영조하고 엄청나게 대척점에 있으면서 예. 영조가 그 사도세자의 모든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괴롭히고 또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 자신의 예. 권력을 위해서 죽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것은 이제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러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비밀의 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약간 왜곡해서 원래 뭐 예. 드라마라고 하는 게 시청률이 중요한 거니까 시청률을 올리려면 뭐가 좀 이렇게 있어야 해야 예. 되겠죠, 그죠? 예. 어쨌든 저는 그 사도세자라고 하는 인물이 예. 이제 정신질환에 걸려서 죽은 인물은 아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늘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사도세자와 관련된 이제 책을 쓰면서 예. 그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지금 인지하고 있게 됐어요. 좀 뭐 그걸 글을 기록을 통해서 예. 확실히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뭐 제 이야기는 예. 나중에 제가 책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한번 판 자리 한번 마련해 주면 특집 그때 방송을 한번 해서. 한번 세게 한번 제가 예. 홍보를 좀 할 거고 예. 오늘 제 이야기는 아니고 예. 이덕일 선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그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 사도세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책은 그 푸른 역사에서 나왔는데 참 이 책 나왔을 때 빅히트를 쳤어요. 제가 봐서는 아마 100만 권 이상 나가지 않았을까. 이게요? 물론 이제 예. 그건 좀 뻥이고 우리 그 인문학 서적 중에서 예. 한 20만 권 정도 나가면은 말이죠. 엄청 어마어마한 대단한 거죠. 건데 예. 뭐 그 이상은 나갔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건 농담인데 이덕일 선생님도 꽤 인세를 받지 않았을까. 그랬겠네요. 예.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예.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역사 전공자들 중에서 이덕일 예. 선생님만큼 인세를 예. 많이 받는 분은 아마 없을 또 겁니다. 책도 워낙 많이 쓰시잖아요. 예, 또 많이 쓰기도 하죠. 예. 뭐 최근에는 이제 한가람 연구소에서 예. 집중적으로 이제 그 또 연구원들의 또 도움을 받아가면서 책을 많이 쓰시는데 어쨌든 뭐 이덕일 선생님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싫어하는 분들도 그만치나 계시는데 또, 예. 아유 뭐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예.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사도세자의 고백과 관련해서는 사도세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건전하다. 네. 그리고 사도세자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분이 사도세자의 고백을 처음에 쓸 때 왜 이제 이 책을 쓰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예. 이분은 어쨌든 노론에 대한 이제 적개심 같은 거, 예. 뭐 이 우리 방송이니까 이제 이런 예, 표현 예, 쓸 수 예.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걸 좀 분명히 갖고 있어요. 이분이 사도세자의 고백을 쓰고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예. 이제 그걸 사도세자의 고백 개정판이라고 해서 예. 사도세자가 꿈꾼 나라, 예. 뭐 이 책을 다시 썼는데 예. 그 앞에 보면 이제 자기가 왜 사도세자의 고백을 개정을 하면서 이 왕이 꿈꾼 사도세자가 꿈꾼 나라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예, 또 예. 굉장히 길게 써놓으셨어요. 예. 그것이 바로 현재 노론 주류 중심의 역사학계를 갖다가 예. 이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아.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사관을 갖고 있고 예. 사도세자의 죽음을 갖다가 정신병자로 치부하는 것이 곧 일제 식민사관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좀 해석을 하고 네.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과도한 해석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사도세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지 않고 오로지 한중록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네. 그 사도세자를 갖다가 정신병자로 취급해서 죽은 인물로 묘사를 하는 것은 저는 이제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끝장 토론이라는 걸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예, 끝장 예. 토론 내용이 이제 정조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예. 그래서
정조를 좋아하는 역사학자들과 정조가 개혁군주가 아니라고 하는 역사학자들과 이제 끝장 토론을 했는데 예. 저는 이제 정조가 개혁군주라고 하는 입장에서 정조 변호사시니까. 그렇죠. 나갔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정조와 관련된 이야기와 더불어서 사도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던 거고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굉장히 크게 사도세자를 옹호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권력과 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네. 사도세자는 철저하게 이제 정신질환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제 정병설 교수하고 예. 저하고 또 이제 1시간 동안 예. 토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병설 교수한테 아니 사도세자가 정신질환에 걸렸던 거 나도 인정한다. 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뒷부분이고 그 정신질환을 걸리게 했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당연히 그래야죠. 그것이 예. 바로 아버지의 그 영조의 예. 과도한 그런 부담스러운 행위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한중록이 선생님께서는 100% 다 맞다고 하는데 나는 100%다 맞다고 인정할 수 없다. 제가 특히나 이제 오류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예. 한중록에 보게 되면 홍인환에 대한 복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경공 씨가 자기의 작은 아버지였던 작은아버지. 홍인환에 대해서 즉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홍인환에 대해서 이제 순조에게 예. 바로 복권을 시켜달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보다 그 홍봉환보다 작은 아버지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나 보죠. 그렇죠. 아니 그 홍봉환 같은 경우는 예. 어쨌든 당시에 세자를 보호하려고 노력을 했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세자를 보호하기에는 이제 그 힘이 다 소진이 됐고 세력도 다 잃었고 또 세자를 더 보호하려고 노력하다가 자기 집안까지 망가질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 가서 이제 마지막에 등을 돌리게 되거든요. 돌아서 버린. 예. 예. 그런데 이제 홍인환은 예. 그 자기 형이었던 홍봉환하고 형제이긴 하지만 예. 배가 달라요. 어머니가 다르거든요. 아하.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예. 관계가 원만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홍인환 같은 경우는 자기 사위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예. 진영 논리라고 표현하죠, 요즘은. 예. 그래서 노론 입장을 대변하는 측면에서 예. 자기 형과 대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황당한 거는 이제 홍봉환을 그 중심으로 하는 세력을 부홍파 이렇게 부르고 홍봉환을 공격하는 세력들을 공홍파라고 부르는데 아하. 이 부홍파는 기본적으로 사도세자를 지키거나 예. 그 사도세자가 죽은 이후에 세손 정조를 지키려고 예. 하는 세력을 부홍파라고 하고 사도세자를 죽이고 정조마저 국왕으로 등극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을 공홍파라고 하는데 홍인환 같은 경우는 공홍파인 거예요. 자기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데 해경공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인환을 갖다 복권시키려고 한 거죠.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철저하게 풍산홍 씨 집안 논리거든요. 해경공 씨가. 친정에 의한.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논리를 이야기하냐면 과거에 정조가 예. 홍인환을 복권시키려고 했었다. 네. 그런데 못하고 죽은 거다. 근데 왜 복권시키려고 한 거냐. 사실은 예.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다가 죽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정조가 24살에 네. 영조가 대리청정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네. 그 대리청정을 홍인환이 극도로 막은 거예요. 그래서 영조가 대리청정하라고 쓰게 했던 교지도 마저 예. 찢어버리거든요. 예. 조선시대 이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임금이 내린 그건 그 목숨을 명령서를 걸어야. 이렇게 예. 찢었으니까 그걸 예. 나중에 알게 돼서 홍인환을 유배를 보내게 됐고 예. 그 이후에 정조가 등극하고 나서 홍인환을 사약을 내서 죽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해경공 씨가 얼마나 교묘한 논리로다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로 홍인환이 선대왕의 즉 정조의 대리청정을 막은 이유는 예. 바로 그 앞에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다가 예. 잘못돼서 신하들의 어떤 꼬임에 빠져가지고 또 신하들의 견제에 의해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네. 정조마저 그렇게 죽을 것을 염려해서 그래서 막았다.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 그게 한중록에 버젓이 써 있어요. 그건 거의 그 해경궁 씨의 변명 내지는 변명이고 계략이 말도 안 되는 있습니다. 이야기죠. 정조는 끝내 홍인환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듯이 바로 이처럼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왜 당신은 정병설 교수한테 예. 왜 당신은 이것은 다 침묵하고 넘어가느냐. 자기한테 왜 유리한 사료만 갖고 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예. 제가 이제 이 내용을 갖고 토론을 이제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정 교수가
뭐 더 이상 이제 저하고 토론하는 게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예. 아니 뭐 저 수원에 특강하러 왔다가 저한테 걸려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되니까 물론 그 특강을 부른 사람도 저였는데 그래서 아이 교수님 뭐 특강은 하시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좀 한번 얘기하고 갑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정병설 교수하고 사적 감정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다만 근데 이 사도세자의 고백과 그리고 사도세자 꿈꾼 나라를 썼던 이덕일 선생은 정병설 교수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이제 그런 그 불쾌감을 갖고 있고 아예 대놓고 실명 거론해서 막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정병설 교수는 사도세자가 철저하게 이 정신질환으로 죽은 사람이고 악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근거들을 다 제시할 수 있나요? 뭐 충분히 그건 제시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사도세자가 정신질환에 걸리면서 그 나인들을 죽이고 그렇죠. 했던 그 나인들 죽인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이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냐, 그 나쁜 놈이다.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전근대 사회에서 그런 이제 그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논리를 통해서 사람을 죽였던 사례들은 사실 많이 있고 많이 있죠. 또 숙종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죽였어요. 숙종은 자기가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고도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후세 역사가들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실록에서도 그 뒤에 이제 행장이라든가 이런데 숙종의 오류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또 종묘에 올라갔던 숙종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 단 한마디도 나오고 있지 않죠. 그런 면에서 비하면은 사도세자가 죽였던 사람들은 뭐 몇천 명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렇겠죠. 많이 잡아봐야 한 100여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나 실제로 더 많이 죽였던 사람들에 비하면은 이것은 정신적 측면에서 다른 질환 때문에 그랬다면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제정신에 한 거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정신적 측면에서 죽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뭐 공감이 간다거나 동의하거나 이거는 아니지만 일정 정도 이해하는 측면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사도세자의 고백을 갖다가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 책에서 저하고 상당히 관점이 같았던 부분은 사도세자가 굉장히 유약한 인물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세자가 갖고 있었던 그런 매우 뛰어난 무예적 능력 그리고 사도세자가 왕권을 강화해서 자주적인 국가 건설을 하려고 시도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이 이제 저하고 일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 정조가 그 행차를 할 때 반드시 군복을 입고 다녀요. 그리고 말을 타고 다닙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어도 군복을 입고 말을 타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가마를 타거나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대놓고 이야기해요. 나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꿈꾼 것이 무인군주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 정치 현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풍토 자체가 학문은 중요시 여기고 무예는 천시하거든요. 문무가 함께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온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위협을 받게 그죠? 되겠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터져도 무능력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에서 저 서울까지 20일 만에 도착해서 도성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냥 막 걸어온 거네요. 그냥 걸어온 거죠. 뭐 제지도 없이 기껏 했다라고 전쟁했다라고 하는 것이 탕금대에서 신립하고 전투했던 거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질주해서 오는 거예요. 이런 무능력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병자호란 이런 무능력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런 거냐? 문무가 함께 발전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도세자가 이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무를 갖다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영조가 사도세자한테 이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 너는 한 문제를 좋아하느냐, 한 무제를 좋아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인 거예요. 한 문제는 문을 중요시 여겼고 한 무제는 무를 중요시 여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사도세자가 대답을 회피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문제를 저는 더 높이 평가합니다. 그랬더니 영조가 버럭 성질을 내요. 왜 성질을 내느냐?
너는 거짓말하는 거다. 너는 분명히 한 무죄를 더 높이 평가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느냐? 네. 사실은 사도세자가 자신을 닮았다기보다는 효종을 닮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좀 묘한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요. 어떤 컴플렉스 비슷한 뭐 것도 그런 게 있을 예. 수 있겠죠. 실제 그 효종이 예. 공식적으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한 문제보다 예. 한 무죄를 더 좋아한다. 아하. 한 무죄를 더 높이 평가한다. 예,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조가 그 선대 국왕이었던 이제 자기보다 이제 한참 위죠, 그죠? 자기 위가 경종이고 그다음 숙종이고 그다음 현종이고 그다음 효종인데 그 효종이 했던 그 이야기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했던 거예요. 왜 했느냐? 사도세자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도세자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통 아들이 태어나면 자기 얼굴을 아버지 닮았다고. 그렇죠. 예.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죠? 저도 뭐 전에 한번 제가 얼핏 이야기했지만 제 큰아들 놈이 저랑 굉장히 흡사해요. 기분 좋은 일이에요. 아유, 뭐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이 자식이 그저께도 예. 4시까지 술을 처먹고 들어와 가지고 잠자는 저희를 그것도 뭐 깨워 가지고 뭐 아빠 중국 철학사 이야기와 관련해서 저하고 지금 토론을 해야 돼요. 막 이러는 거여서 야, 임마 빨리 들어가 자. 술주 정도 예. 교수님 아들은 또 학구적으로 하네요. 아니, 학구적이 아니라 조금 배워 갖고 온 것 같고 이제 막 떠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 제 아내가 일어나더니 아우, 역시 당신 아들 맞아. 당신 아들 맞아.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영조가 네. 그 사도세자를 처음 낳았을 때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쩌면 이렇게 효종을 닮았느냐. 어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모가. 그리고 나서 돌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가 어쩌면 이렇게 효종을 닮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사도세자한테는 효종의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효종이 뭐를 했습니까? 북벌론 부르짖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세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효종의 북벌론이 각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또 찾아서 읽었을 수도 있겠어요. 아, 그럼요. 예. 가령 이제 이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일은 주로 이제 사도세자가 핍박을 받던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사도세자의 어떤 무인 기질과 관련된 효종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은 효종은 그 즉위하고 나서 관우가 썼던 72근의 청룡 언월도를 똑같이 만들게 합니다. 예, 이제 이 효종이 굉장히 장사예요. 활도 굉장히 먼 거리 쏘기도 하고 그리고 효종이 이제 심양에 끌려가 있었을 때 당시에 이제 그 끌려가 있는 과정에서도 한족들이 또 이 내란을 일으키거든요. 그걸 토벌하는데 효종도 같이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주족의 어떤 군대 체계라든가 또 이 수준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효종은 내가 조금 하면은 이 새끼들을 좀 작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만약에 효종이 그런 경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효종의 북벌론이 공허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대로 북벌론을 짤 수가 없는데 효종은 어쨌든 그 같이 몇 차례 전투를 체험을 하고 왔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모범을 좀 보이자. 그러니까 군대를 육성하고 또 무예를 갖다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왕 자신이 모범적으로 무예 훈련을 하게 되면 나머지 다 따라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의 72근 청룡 언월도를 만든 거죠. 40kg가 넘는 거예요, 이게. 높죠. 40kg가. 말이 그렇지 40kg짜리 이걸 가지고 막 무예 훈련을 한다? 가능하겠습니까? 쌀 반감한데. 들기도 힘든데. 세멘 한 포대가 40kg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 쉽게 못 듭니다. 40kg짜리. 번쩍번쩍 못 들어요. 번쩍번쩍 잘 못 들죠. 그죠? 오랜 숙달된 경험이나 있어야지 들면서 허리를 갖다 살짝 퉁기면서 이게 딱 올리거든요. 저도 이게 그 대학 다닐 때 왕년에 좀 알바 현장에서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알죠. 근데 어쨌든 그 효종이 썼던 청룡 언월도가 효종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승전이라고 하는 전각에 그대로 봉안돼 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사도세자가 갔다가 자기 저기다가 놨다고. 그렇죠. 그랬죠? 그래서 사도세자가 15살에 대리청정을 할 때 그때 그 사실을 알고
그 언월도를 가지고 열심히 무예 훈련을 하게 됐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사도세자가 효종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렇겠네요. 사실은 그 영조도 역시 맨날 그 효종을 계승했다 이야기하거든요. 네. 삼종의 혈맥이라고 맨날 혈맥.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삼종의 혈맥이라는 게 효종, 현종, 숙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종의 혈맥에서 효종이 제일 중요한데 자기도 효종을 계승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아들이 자기보다 더하게 너무나 이 효종 중심으로 예. 이야기하고 그런 측면에서 영조하고 틀어지는 거예요. 왜 틀어지는 거냐? 이 책에서는 그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영조는 사실 일본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 일본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느냐? 일본이 임진왜란 이후에도 끊임없이 왜구들을 보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삼포를 개항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왜구의 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네. 그들이 부산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창원 이게 그 당시에 삼포인데 이 지역에서 고을 수령들도 잡아다가 막 곤장 칠 정도로 이 위세가 대단했어요. 그리고 이들 때문에 그 경상도 일대 경제가 굉장히 공공해지고 일본으로다가 너무나 많은 곡물들이 실려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구들이 막 발호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한번 쳐들어온 놈들인데 말이죠. 그래서 영조는 일본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영조 재위 기간에 2번이나 통신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대마도에다가 계속 안정되게 이렇게 그 관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원만하게 유지하고 그럼 싶었네요. 잘 도와주죠. 그런데 사도세자는 아버지가 했던 일본과의 교린 정책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 예산이나 그 군사력이나 그와 관련돼서 신경 쓸 정도가 된다면은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북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조 입장에서는 안종론을 해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아들놈이 이거 더 이러다가는 이제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실은 사도세자 죽음의 한 원인이기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조는 자기 아들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인식이냐? 신하들인데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세자는 태산을 끼고 북두를 뛰어넘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태산을 허리에 끼고 북두칠성을 뛰어넘어서 건너갈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세자가 갖고 있는 광호함을 이야기하는 인정을 거예요. 하고 있었네요. 그럼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사도세자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달리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사도세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사도세자에 대한 새로운 평가, 새로운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평가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버지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면 대략 30년가량 뒤쳐졌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기준이 아들 세대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조선시대는 지금보다 변화의 속도가 느렸으니까 다르기는 합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갈등이 주변의 부추김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부자 간의 가치관의 대립도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타고난 기질이 있는데 이를 한사코 억누르는 아버지와 갈등이 생기는 게 당연하죠. 요즘이라면 가출했을 겁니다. 사도세자는 의대증이라 해서 옷 입는 걸 거부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오죽이나 입궐하기 싫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이 병도 아버지 때문에 생긴 강박증의 일종입니다. 결국 원인자가 피해자를 죽이기까지 한 셈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문제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원인자인 정부가 피해자인 가족들을 죽이려 하는 거죠. 역사 이야기하다가 자꾸 세월호 문제로 빠져서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어떡합니까? 저만 이런 심정은 아니라는 확신으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어쩌면 아내에게도 외면당한 영혼, 사조세자의 명복을 빌며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